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리스박교 제10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정민호입니다. 저 제10대 하리스박교 회장선거 주제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는 먼저 총 2가지의 주제에 대해 기호 1번, 3번, 5번 후보가 각각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호 1번 입장하겠습니다. 기호 3번 입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입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교육은 필요한가입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후보자 발표 순서는 기호 1번, 3번, 5번입니다. 그럼 1번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기호 1번은 인공지능 시대에 언어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 인공지능 시대에도 언어 교육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언어를 처리하고 번역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만 언어가 가진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나 감성적인 요소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언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호 3번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언어 교육이 필요 없다기보다 언어 교육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언어 교육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이제 여행이나 프로젝트 같은 몸으로 직접 체험해봐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AI가 언젠가는 이제 사람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번역해서 말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언어 교육 같은 걸 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AI를 써서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외국인 친구랑 통역을 하면서도 그 외국에 대한 그 느낌이나 그런 것을 몸으로 좀 더 느껴보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저희는 인공지능 시대에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에 찬성합니다. 일단은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깊은 소통과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는.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정과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번역기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다움이나 묘한 감정이나 문화적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AI랑만 소통을 할 경우 자기만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 교육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가지 언어 구사자의 뇌가 전태엽 인지 예비능이 크고 신경망이 조정력과 축구력으로 확장되면 되어 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치매 저항성이 생기고 판단과 감각 능력, 이해 능력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접근과 학습 능력입니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대부분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먼저 공개가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웹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고 AI와 관련된 논문이나 강의도 대부분 영어로 제공이 됩니다. 언어 능력이 있으면 이런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미래 사회에서는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했던 공감 능력을 통해 붙여서 말하면 AI를 통해 번역기를 돌리면 AI에게서는 감정이나 이런 걸 못 느끼게 돼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함으로써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할 때 AI는 기본적인 언어로 말을 해야 기본적으로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AI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AI가 답변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AI가 말한 것 중에 오류를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해서 저희는 인공지능 시대에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각 후보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는 방식은 한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게 두 차례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후보님은 이제 언어 교육, 이제 AI 시대가 오면은 언어 교육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언어 교육은 말을 하는 거를 가르치고 말의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 교육이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보셨는데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나아간다는 건가요? 그 사람이 이제 오로지 언어로만 뭔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몸으로도 이해를 하죠. 그 어떤 외국의 뭔가 그런 특징적인 그런 경험을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5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요약해 언어 교육은 필요하고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는 언어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언어를 조금은 갖추고 있어야 안다고 하긴 하는데 그 일단 사람이 AI한테 자기가 번역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모국 같은 그런 단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단어 하나가 있으니까 그 언어로 AI한테 난 이런 말을 번역하고 싶어라고 하면 AI가 이제 완전히 성능이 좋아진 이제 AI 진화 단계에서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번역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언어 교육의 정의란 언어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눠보면 모국어를 교육하는 것과 외국어를 교육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국어도 언어 교육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AI에게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는 것이 이제 언어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국어를 이제 태어나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으로만은 불충분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모국어만 알아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모국어를 이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완벽한 부분에서 교육을 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부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AI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번역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때도 이제 모국어가 필요하니까 모국어를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AI한테 기본적으로 자기 이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AI가 아무래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수용을 할 수 있고 AI는 그 수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어떤 건지 그 기분, 그 느낌 해본 사람만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언어적인 부분을 좀 더 넘어가서 사람의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경험 이런 걸 좀 더 중요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외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에게 말했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외국어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제 직접 말을 함으로써 그 말에 담긴 감정이나 그런 느낌들, 방금 말했다시피 인공지능들은 표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감정들과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달되는 대화는 이제 별로 감정이 없는 대화로 그럼 계속 외국어를 하실 생각이실까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의사소통이 좋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분은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통화를 같은 걸 하면 이제 AI 같은 기계적인 말로 그 의사 전달을 하는 건 있지만 여전히 사람 표정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느낌, 감정 같은 걸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걸 해도 AI가 그렇게 발전을 하면 말하자마자 바로 그 말을 번역을 하니까 그 표정을 보면서도 이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많이 발전을 하면은 이제 사람의 이제 말투 같은 것도 따라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맞죠? 말투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은 혹시 따라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약간 기계 같은 말투라고 하라 해도 바로 앞에 사람이 표정을 짓고 있고 원래 사람이 표정을 지으면서 특유의 말투, 문진 같은 걸 하니까 이제 AI가 사람처럼 소리 내어서 그걸 전달을 해주면 그러면 표정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이제 들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언어가 이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생기고 어떨 때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또 논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언어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시대가 미래로 가서 혹시 언어가 다른 이제 어머니가 생긴다고 하면 그 어머니한테 이제 사랑한다는 말까지도 AI가 대신 해줘야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진짜 그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엄마가 있다면 그러면 거기 자식도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을 쓰니까 그것도 일종의 모국어고 그건 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사람들과의 이제 친근한 관계를 잇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까지 이제 AI가 대신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약간 인스타나 카카오톡 같이 그런 좀 비슷한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이제 그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 좀 없애줄 그런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영어 속담이나 관용구 같은 영어권의 사람들만 쓰는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언어를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 좀 해석이 안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AI를 쓰다 보면 그런 문화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입장이 AI를 언어 교육을 아예 하지 말자고 그런 게 아니고 언어 교육을 넘어서는 거라고 했죠. 왜냐면 그 정도 시대가 되면 AI가 지금보다 진화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 속담의 어떤 뉘앙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속담 같은 거를 AI가 할수 있다고 하신 거 맞나요? 이제 만약 미래에는 이제 AI가 더 진화를 하니까 그런 것도 AI가 다 번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런 거를 번역할 수 있는 AI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의 생각에는 이제 시대가 발전하더라도 AI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나 이제 감정 표현 그런 것은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AI가 발전한 후에도 언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을 다니고 거기에 문화, 느낌 같은 걸 경험하고 나면 AI가 아무리 감정, 영혼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거기 그 미국의 그 느낌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인공지능이 감정을 논다 이런 거 어렵다고 해도 웬만한 거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언어 교육을 최소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언어 교육이 중요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최소한으로 일상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어는 이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해서 기본적인 언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각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언어 교육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문적인 발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